안녕하세요, 수학쌤입니다. 자, 오늘은 지수 활용, 방정식, 부등식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지수 활용. 자, 먼저 방정식부터 봅시다. 방정식. 자, 방정식은 간단해요. 방정식은 우리가 미수만 맞추면, 미수가 같게 맞추면 우리가 지수끼리만 잘 비교하면 돼요. 비교하면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의 fx, A의 gx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미수가 같을 때 미수는 상관이 없어. 미수가 뭐 0과 1 사이, 뭐 1보다 크다, 이건 상관이 없어요. 물론 뭐 부등식은 그게 중요하지만 방정식은 우리가 미수와 같으면 우리가 지수만 비교하면 돼요. 지수만 비교하면 돼요. 지수만 비교하면 돼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2에 x제곱이 있고, 만약에 2에 2x 플러스 8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럼 지수 방정식은 우리가 미수와 같을 때 우리가 지수가 같으면 돼요. 우리가 미수가 다르면 미수를 맞춰주면 되지. 미수를 맞춰주면 되지. 자, 그래서 우리가 미수가 같으니까 요 x는 2x 플러스 8, 요 지수가 같으면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넘기면 x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은 0이 되면서 인수분해 하면 되죠.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2는 0. 그럼 x가 마이너스 2랑 4가 나온단 말이에요. 지수는 x값이 어떤 것이 나와도 다 정답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수함수 공부할 때 했잖아요. 우리가 지수함수에서 정의역 x값이 모든 실수였어. 그래서 우리가 x는 어떠한 숫자든지 다 된단 말이에요. 다 된단 말이지. 자, 근데 사실 지수 방정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치환 문제예요. 치환 문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성질이 나오는데,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4x에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8은 0 한번 해봅시다. 자, 치환 문제. 자, 우리가 지수만 있을 때는 이렇게 우리가 식의 지수만 있을 때는 우리가 지수를 비교하는 문제고, 이렇게 지수와 상수가 함께 있을 때는 우리가 치환 문제가 되는 거예요. 4가 2의 2승이니까 얘를 2의 2승의 x죠? 그럼 우리가 지수끼리 곱한단 말이야. 지수끼리 곱한단 말이지. 그럼 이거 다시 한번 쓰면 이렇게 써도 상관없겠죠? 이렇게 써도 상관없겠죠? 똑같은 말들이죠. 다 똑같은 말. 자, 그래서 우리가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얘가 2의 x승의 제곱이 되고, 자, 우리가 지수가 더해져 있네. 우리 지난 시간에 미수 같을 때 곱하기면 지수끼리 더한다고 했으니까 요거를 곱으로 쪼갤 수 있죠. 2x에 2의 1승으로 쪼갤 수 있고,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놈 이 x승을 우리가 t로 치환하는 거예요. t로 치환하면 얘가 t제곱에 t 2t 마이너스 8은 0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수분해 하면, 자, 얘가 t 마이너스 4에 t 플러스 2는 0이 되는데, 그럼 t 값이 4랑 마이너스 2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우리가 t가 2의 x승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지수함수 할 때 지수함수는 항상 0보다 크다고 했죠? 요게 t지? 요게 t지? 자, 그래서 우리가 지수함수는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가 치환을 했을 때 음수가 나오면 절대 답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절대 답이 안 된단 말이지. 자, 그래서 2x승 t가 4가 되는 거니까 4가 2의 2승이죠. x가 얼마? 2 이렇게 하나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수함수에서 치환 문제인데 2차식인데도 불구하고 근이 하나가 나올 수도 있고 두 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두 근이 모두 다 음수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요 개념, 지수함수, 우리가 지수함수 치역은 항상 0보다 컸었죠. 요거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그 다음 우리가 치환에서 또 중요한 게
우리가 예전에 2차 방정식 1학년 때 2차 방정식을 하면 우리가 두근과의 합 또는 곱에 대해서 우리가 관계식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써볼게요. ax제곱에 bx 플러스 c는 0일 때 만약에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고 하면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였고 두근의 곱이 a분의 c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4의 x승에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에 플러스 8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럼 요놈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봐. 그럼 얘도 치환 문제죠. 치환 문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의 x승을 t로 치환하면 얘가 t제곱에 마이너스 2t에 플러스 8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근데 가만 보니까 요놈이 인수분해가 안 돼. 아까 전처럼. 아까 전은 바로 인수분해가 되면서 x값을 바로 구할 수 있었는데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지수방정식에서 두근의 합을 물어보면 보통 인수분해를 못하게끔 줘요. 시험 문제에서. 근데 걱정할 게 없다.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 t의 두근이 알파 베타가 아니에요. 요거 t값이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가 t를 치환했을 때 두근은 요 x값이란 말이에요. x값. 그래서 요 t에 관한 2차식에서 실제 근이 여기에다가 알파 베타는 게 실제 근이에요. 얘네가 t값이니까 얘가 실제 근이란 말이에요. 그럼 두근을 합하면 얘가 마이너스 a분의 b였으니까 얘가 2가 나올 것이고 두근의 곱은 a분의 c였죠? 8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8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수 성질에서 더하기 빼기 연산은 없었단 말이야. 얘는 쓸모가 없어. 우리가 미수 같을 때 곱하기면 지수끼리 더한다고 했으니까 2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8이 되죠. 8. 얘가 2의 3승이니까 우리가 두근의 합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얘가 3이 되는 요 문제도 우리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수 방정식에서는 두근의 합만 물어볼 수 있어요. 두근의 곱은 물어볼 수가 없단 말이야. 물론 인수분해가 되면 두근의 곱도 물어볼 수 있는데 그렇게 시험 문제는 내진 않겠죠. 자, 그럼 지수 방정식에서 우리가 마지막 또 개념 정리도 한번 해봅시다. 자, 지수 방정식에서 아까 전에 문제 스타일이 두 가지예요. 우리가 미수 맞추는 거랑 그 다음에 치환 문제인데 근데 우리가 미수가 미지수로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미수가 미지수로 나오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러한 문제죠. 한번 봅시다. 4에 x-1에 얘가 x 플러스 2가 x-1 이렇게 되는 게 우리가 지수 함수에서 한번 정리했지만 만약 지수 함수 a x승이 있으면 이 미수는 반드시 0과 1 사이거나 a가 1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a는 무조건 양수가 되는데 0은 안 되고 1도 안 된다. 근데 여기서는 얘 값만 같으면 되니까 1은 포함해도 돼요. 그러니까 a가 0은 안 되지만 1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방정식에서는 물론 함수 그래프에서는 안 되지만. 자, 그럼 얘를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 지수가 우선 같잖아요. 지수가 같으니까 우리가 미수가 같으면 우선 값이 같아지겠지. 첫 번째가 미수가 같으면 값이 같아지겠지. 그러니까 우선 x가 2 하나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근데 두 번째, 우리가 미수가 달라도 지수에서는 미수에 관계없이 0승이면 무조건 1이었단 말이에요. 0승이면 무조건 1이지. 그러니까 요놈이 만약에 0이 되면은 미수에 관계없이 항상 값이 같겠죠.
항상 값이 같겠지. 그러니까 x-1이 0이 될 때, x가 1일 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값이 두 가지가 나온단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미수가 미지수일 때는 미수를 같게 맞추거나, 지수가 같을 때 미수를 같게 맞추거나, 아니면 미수에 관계없이 우리가 지수가 0이 되면 값이 똑같이 나온다는 거죠.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뭐 하나만 더 해보면 뭐 요런 문제죠. 자, 이렇게. 자, 이번에는 둘 다 우리가 미수가 미지수예요.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 미수가 1이면 이 지수에 어떤 값 들어가도 무조건 1만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면 지수가 어떤 숫자를 여러 번 곱하는 건데, 미수가 1이면 1을 100번 곱해도 1이 되고 1을 1000번 곱해도 1이 된단 말이지. 그래서 우선 x가 2가 하나 나와요. 이렇게. 얘가 1이 될 때, 둘 다 1이 될 때. 자, 두 번째가 이번에는 우리가 미수가 같잖아요. 미수가 같으니까 이제 지수끼리 비교하면 되겠죠. 이렇게 지수끼리 비교하면 되겠죠. 그럼 넘기면 인수분해하면 x가 3이랑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자, 아까 전에 우리가 지수함수는 정의역이 모든 실수니까 우선 3은 되는데 마이너스 1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미수가 마이너스 2가 된단 말이야. 그럼 아까 전에 반드시 미수는 양수가 돼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두근이 2와 3이 나오는 이러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해봅시다. 얘가 중요한데, 여태까지 우리가 수능이랑 내신 문제 요 놈이 제일 많이 나와요. 우리가 지수방정식에서는 사실 얘가 제일 어려워. 자, 우리가 근가계수 범위 문제인데요. 여기서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첫 번째. 자, 우리가 미지수. 자, 미지수가 1차식에 있을 때. 미지수가 1차식에 존재할 때. 자, 미지수가 상수항에 존재할 때. 자, 만약에 이 1번과 2번 식이 두근을 가질 때, A 값의 범위는 이렇게 우리가 시험 문제 냈다고 가정 한번 해봅시다.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얘네들을 치환을 하면 2x승을 똑같이 t로 한번 치환해 봅시다. t로 치환하면 얘는 t제곱에 마이너스 at에 플러스 4는 0이 되고, 자, 요 놈은 t제곱에 마이너스 4t에 마이너스 a가 0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선생님이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가 두근을 갖는다. 두실근을 가질 때는 판별식이 0보다 컸어야 된단 말이야.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요 놈은 판별식을 쓸 수 있고 얘는 판별식을 쓸 수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얘는 판별 쓰면은, 자, b제곱 마이너스 4 a c였죠. 얘가 0보다 크다. a제곱 마이너스 16이 0보다 큰 거니까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4 a-4는 0보다 크다. 그럼 범위가 우리가 시극적으로 벌어져 있으니까 범위도 벌어지죠. a가 마이너스 4보다 작고 a가 4보다 크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아까 전에 우리가 지수방정식 할 때 치환 문제에서 사실 근은
요놈이죠, 요놈. 여기에 알파, 베타 들어간 거. 그래서 실제 근이 여기다가 알파, 베타는 요놈이 실제 근이었단 말이야. 알파, 베타가 실제 근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요놈이 a가 되고 두 근의 곱이 a분의 c 4가 되죠. 자, 그래서 얘가 1번, 2번, 3번 요것도 체크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얘네 다 만족해야 된다. 자,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지수함수는 항상 0보다 컸어야 돼. 그러니까 2의 알파도 0보다 크고 2의 베타도 0보다 크단 말이야. 그러면 0보다 큰 두 숫자를 더하면 당연히 얘도 0보다 크지. 요거를 체크해줘야 된단 말이야. 자, 근데 얘는 미지수가 없으니까 지금은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요놈을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4보다 작고 a가 4보다 크고 또 a가 0보다도 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부분이 여기란 말이야. 그래서 결론은 a가 4보다 크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한 가지 팁을 주자면 아까 전에 얘 미지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두 근의 합 구할 수 있단 말이지. 왜냐면 여기에서 미수 같을 때 곱하기면 지수끼리 더하는 거니까 미지수가 있어도 두 근의 합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뭐 요거는 지금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자,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범위 문제 나올 때는 자, 미지수가 1차식에 있다. 미지수가 1차식에 존재하면 판별식 쓸 수 있고 판별식에서 끝난 게 아니라 항상 근과 계수의 관계까지 따져봐야 돼요. 자, 근데 얘는 다르단 말이야. 얘는 다르다. 지금은 우리가 1차식이 미지수가 아니죠. 1차식이 미지수가 아니야. 그러면 얘는 판별식 쓸 수가 없어요. 판별식 쓸 수가 없어. 얘는 나눠야 돼. 얘와 미지수를 나눠야 돼요. 그래서 그래프로 해결해야 돼요. 그래프. 자, 요 놈을 완전제곱식으로 바꿔보면 얘가 t-2의 제곱에 마이너스 4는 a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두 실근을 갖는다고 하면 얘랑 몇 번? 두 번 만나야 된다. 두 번.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꼭지점 좌표 t에 대한 꼭지점 좌표가 2, 마이너스 4가 되면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2차식이 그려진단 말이에요. 자, 그럼 y는 a 그래프가 얘인데 얘와 요놈과 요놈이 두 번 만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프가 두 번 만나려고 하면 a가 마이너스 4보다 크면 되지. 그러면 이렇게 쓰면 틀린 답이 됐다. 자, 왜냐하면 아까 선생님이 이 t가 2의 x승이었잖아요. 근데 아까 지수함수는 항상 0보다 크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래프가 0보다 큰 양수 범위 내에서만 그림이 그려진단 말이에요. 요 음수 범위, 요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0은 포함은 안 하니까 이렇게 열린 구간에다가 쭉 여기만 그려진단 말이야. 여기만. 그래서 얘랑 두 번 만나려면 a가 이렇게 있어야 돼. a가 이렇게 있어야 돼. 그래서 a의 범위가 마이너스 4와 0 사이에 있어야 된다. 마이너스 4와 0 사이. 얘가 답이 된단 말이에요. 얘를 바로 판별식을 써보면 두 실근일 때 판별식 t는 0보다 크다를 써보면 얘가 나와요. 얘가. 왜냐하면 요 범위까지 포함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가 미지수가 1차식에 존재하지 않고 상수항에만 있으면 넘겨서 우리가 그래프로 비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판별식을 쓰는 기준이 1차항에 미지수가 있냐 없냐예요. 상수항은 상관이 없어. 우리가 1차식에도 미지수, 상수항도 미지수 있으면 판별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상수항에만 미지수가 있으면 판별 사용 못해요. 반드시 그래프 비교해야 돼요. 그 다음에 범위, 우리가 치환했을 때 지수함수 범위, 얘가 중요해요. 자, 그래서 방정식 요 정도만 알아도 우리가 충분히 풀 수 있어요. 그럼 다음에 이제 부등식으로 가봅시다. 자, 부등식 봅시다. 자, 근데 가끔 학생들이 선생님 글씨를 좀 못 쓰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선생님 글씨 거꾸로 쓰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자, 웬만하면 수업 들으면서 과외받는 느낌 살리기 위해서 선생님이 글씨를 거꾸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위에서. 아래에서부터 글씨를 쓰는 게 아니라 위에서, 학생 입장에서, 학생이 잘 보기 위해서 위에서 글씨를 거꾸로 쓰고 있는 거니까 그거 참고해서 봐주길 바래요. 자, 부등식 봅시다. 부등식. 아까 방정식은 우리가 미수가 같으면 지수만 비교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부등식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자, AFX, A의 GX. 자, 부동호 방향이 이렇게 돼 있다 봅시다. 첫 번째, 두 번째. 만약에 A가 1보다 크잖아요. A가 1보다 크면, 우리가 미수가 1보다 크면 신경 쓸 건 없어요. 그냥 fx가 gx보다 크면 돼. 크면 되는데, 중요한 건 요 놈이에요. 미수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우리가 부등호 방향이 바뀐단 말이에요. 요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미수를 맞출 때, 만약에 미수를 맞춘다고 하면 항상 1보다 크게끔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만약에 미수가 둘 다 1보다 크다, 신경 쓸 거 없어요. 근데 미수가 둘 다 0과 1 사이다, 그럼 부동호 방향만 바꿔주면 돼. 근데 하나는 1보다 크고 하나는 0과 1 사이다 라고 하면 0과 1 사이에 있는 놈을 1보다 크게끔 바꿔주면 돼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2에 x제곱에 마이너스 2x가 8보다 작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얘도 방정식이랑 마찬가지예요. 얘를 미수를 맞춰주는 거야. 치환 문제 빼고는 다 미수 맞춰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수가 다 1보다 크니까 이 지수만 비교하면 돼. 이 x제곱 마이너스 2x가 3보다 작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은 거니까 인수분해하면, 자, 모아져 있죠, 식적으로? 그럼 범위도 모아지지. 마이너스 1과 3 사이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예제를.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우리가 미수 맞춰주는 거야. 지금 얘 미수가 2분의 1이니까 8분의 1을 2분의 1의 3승으로 만들 수 있죠. 자, 그럼 미수 갖고 이제 지수만 비교하면 되는데, 중요하다. A 미수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항상 선생님이 뭐라 했어요?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요. 부동호 방향이 바뀐단 말이야. 인수분해하면은, 자, 식적으로 벌어져 있죠? 식적으로 벌어졌으니까 범위도 벌어지지.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다, 이렇게 우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수가 1보다 크면 지수함수에서 증가함수였죠.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해. 근데 미수가 0과 1 사이면 반대였단 말이야.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감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식 자체가 반대예요. x값이 커지면 y값이 작아지니까 당연히 부동호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미수가 하나는 1보다 크고 하나는 0과 1 사이에 있으면 반드시 우리가 미수를 1보다 크게끔 바꿔줘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부등식에서 기억해야 될 게, 자, 미수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부동호 방향이 바뀐다. 요거를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취한 문제인데, 요렇게 한번 해봅시다, 예제. 치안 문제에서도 중요한 게 있단 말이야, 부등식에서. 아까 방정식에서 한번 했지만, 지수함수는 항상 0보다 크단 말이야. 항상 0보다 커. 그거를 꼭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2x승을 t로 치환해보면, 얘가 t제곱에 마이너스 2t에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거나 같은데, 인수분해해보면 t 마이너스 4에 t 플러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죠. 자, 식적으로 모아져 있으니까 범위도 모아지겠지. t가 마이너스 2와 4 사이인데 여기서도 중요한 거 있어. 요 t가 2x승이란 말이야. 우리가 x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죠. 근데 아까 전에 선생님이 뭐라 했어요? 요 지수함수 2x승 얘는 항상 0보다 크단 말이야. 그래서 절대 음수가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정식이나 부등식에서 치환을 했을 때 음수가 나오면 과감하게 지워버리란 말이야. 이거 안 지우면 나중에 헷갈려요. 이거 어떻게 처리하지 하다가 시간 다 간단 말이야. 고민하지 말고 우리가 음수 나오면 그냥 지워버려요. 그러니까 t가 그냥 4보다 작거나 같기만 하면 돼. t가 2x승이었고 4가 2의 2승이니까 x가 그냥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음수 이거 살려놓으면은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헷갈려요. 그러니까 음수 나오면 그냥 과감하게 지워버려. 어차피 음수는 나올 수 없으니까. x는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지수함수는 정의역이 모든 실수기 때문에 x는 굳이 신경 안 써도 된단 말이지.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 자, 부등식에서도 우리가 미수가 미지수로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얘가 내신에서 서술형으로 참 많이 나와. 가끔 수능에 나오면 이거 적응 안 돼 있으면 잘 따지지를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좀 잘 봐야 되는데, 요런 문제예요. x 요렇게 우리가 미수가 미지수인 경우, 자, 미수가 미지수인 경우에서는 아까 방정식에서는 우리가 미수를 같게 만들거나 아니면 지수끼리 비교했단 말이지. 근데 부등식은 좀 달라요. 부등식은 이 미수가 1보다 클 때랑 0과 1 사이일 때 범위,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뀐단 말이지. 그거를 다 따져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x가 1보다 크다. 아까 미수가 1보다 크면 우리가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았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자, 인수분해 하면은, 자, 그럼 x의 범위. 우리가 식적으로 모아져 있으니까 x가 마이너스 1과 3 사이가 된단 말이지. 근데 이게 답이 아니야. 왜냐면 우리가 지금 x가 1보다 크다고 가정을 했잖아. 얘도 만족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과 3 사이인데 x가 1보다 커야 되니까 공통으로 만족하는 부분이 여기죠. 그래서 우선 답이 1과 3 사이 이렇게 하나 나온단 말이야. 그 다음 두 번째, x가 0과 1 사이 있을 때 부동호 방향이 바뀐다고 했어요. 미수가 0과 1 사이 있을 때 부동호 방향이 바뀐다고 했어. 자, 그래서 x제곱 2x 플러스 3, 얘가 부동호 방향이 바뀌지. 그래서 또 식 정리하면, 자, 반드시 인수분해할 때는 우변이 0이 돼야 되죠. 이렇게. 그럼 좀 식적으로 벌어져 있네. 그럼 범위도 벌어지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x가 3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1보다 작고 3보다 큰데 x가 어디였어요? 0과 1 사이였지. 그러면 겹치는 범위가 안 생기네. 그럼 얘는 답이 다 될 수 없는 거. 겹치면 답이 되는 거고 얘는 겹치지 않으니까 답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값이 얘만 나오는 요런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등식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미수가 미지수일 때는 x 미수의 범위에 따라서 우리가 값이 달라진단 말이야. 이 두 가지를 꼭 다 따져 봐야 돼요. 자, 부등식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범위 문제도 한번 해봅시다. 미지수 범위 문제인데 사실 이거는 아까 방정식에서 다 했어요. 방정식에서 다 했는데 그냥 선생님이 한번 복습 차원에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의 x승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2 마이너스 k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하나만 더 해봅시다. 자, 요것도 한번 해보고 요것도 한번 해봅시다. 한 번만 더. 어차피 우리가 복습하는 거니까.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우선 여기 이 두 문제도 마찬가지죠. 요 EX승을 T로 치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게 T제곱에 마이너스 4T에 마이너스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는데,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만약에 우리가 치환했을 때 1차식이 미지수면 판별식을 쓸 수 있지만 1차식에 미지수가 없으면 판별식을 사용할 수 없다고 했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자, 1차식에 미지수 없으면 미지수를 넘기는 거지. 그래서 얘랑 비교하는 거란 말이야. 요 놈이랑 요 놈 비교하는 거. 자, 그래서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되죠. 그럼 또 그래프 그리는 거죠. 그래프 그리면 그래프가 중요해요. 선생님이 항상 수업 시간마다 그래프 중요하다고 강조할 거예요. 자, 그럼 t가 2일 때 최소값이 마이너스 4. 얘가 꼭지점이 되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되는데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이 t는 EX승이 t였잖아. 얘는 항상 0보다 크니까 t 범위가 0보다 크다. 양수범위만 그려줘야 돼. 양수범위만 그려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요 2차식이 k보다 크려면 k가 요 밑에 있어야 된단 말이야. y는 k 그래프가 이렇게 밑에 있어야 된단 말이지. 이렇게 밑에. 근데 같을 수도 있으니까 마이너스 4까지는 되겠지. 그래서 k의 범위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자, 근데 얘는 EX승을 t로 치환하면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얘는 1차식에 미지수가 있잖아. 1차 항에 미지수가 있으니까 얘는 판별식을 쓸 수 있죠. 자, 근데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떠한 2차 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위해서 우리가 2차식이 항상 0보다 크려면 판별식이 0보다 작았어야지. 근데 얘는 등호 표시, 같다 표시도 있으니까 당연히 요거까지 포함시켜주면 돼. 자, 그래서 판별 써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 c가 0보다 작거나 같죠. k제곱 마이너스 16이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요거 인수분해하면 합차죠. k 플러스 4 k 마이너스 4 식적으로 모아져 있으니까 범위도 당연히 모아지겠죠. 마이너스 4 이상 4 이하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고 했어. t로 치환했을 때 이 t값은 여기에다가 알파 베타 대입한 거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근이 2의 알파승 2의 베타승 된다고 했어. 자, 그래서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얘가 k가 될 것이고 두근의 곱이
당연히 4가 되는데 요놈은 뭐 미지수 아니까 필요 없고, 얘도 마찬가지잖아요. 지수는 항상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크니까 당연히 K도 0보다 커야지. 요거까지 성립해줘야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K가 마이너스 4와 4 사이인데 K가 0보다 크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이 여기죠. 그래서 값이 K가 0과 4 사이 이렇게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부등식에서 범위 문제가 결국엔 아까 방정식이랑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니까 한번 연습 삼아서 한번 다시 해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수 방정식과 부등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지수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몇 가지만 조심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한 내용 조금 집중해서 몇 가지만 조심하면 분명히 우리가 문제 푸는데 그렇게 크게 지장은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수 활용에 대해서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선생님이 항상 약간 꼰대 같긴 한데 항상 하는 말 있죠. 반드시 강의 듣고 공부 다 했다 끝내면 안 돼. 항상 문제집, 개념서, 뭐 어떤 문제집이나 좋아요. 꼭 항상 복습하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꼭 주변 선생님이나 선배, 뭐 형, 누나, 언니들한테 꼭 질문하셔서 하루에 한 파트씩만 공부해도 분명히 수학 빨리 잡을 수 있어요. 꼭 연습하시고 우리 다음 강의 시간에 또 함께 공부해 봅시다. 자, 수업 들어줘서 감사합니다.